전북대학교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교수들의 비위가 잇따라 터져나왔기 때문인데요. 성추행, 음주운전, 갑질 논란부터 논문에 자녀를 끼워 넣은 부정입학까지 수사 대상자만 10명에 달하여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수들과 피해 학생들을 태민이 리포트에서 만나봤습니다. 전북대학교를 향한 관심이 연일 뜨겁습니다. 전북대 교수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북대에서만 이런 교수와 같이 전북대 미성년 교수들의 비리와 교수들의 고등학생 이딴 신분으로 비리로 교수인 아버지 논문에 공동 교육부가 전북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 감사에서 교수들의 비위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 이에 총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들은 일부 교수들이 저지른 비위에 대해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들은 그동안 예견된 문제들을 관행처럼 여긴 채 일을 하지 않았는가, 진중하게 지난 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우리 사회의 특권층으로 불리는 대학 교수들. 하지만 각종 비리 행위가 드러나며 전북대 교수들의 위상은 땅에 떨어진 상황. 교수들의 도를 넘은 비리 행태를 10미닛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9일 전북대학교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수들의 비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교수 윤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진상조사와 가해자 조처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내의 제도와 규정을 꼼꼼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교수들의 온갖 비위 행위로 몸살을 앓아온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 교수들이 개입해 특정 후보의 미확인 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가 하면 한 보직 교수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또 외국인 시간 강사를 교수가 성추행한 혐의도 밝혀진 상황.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학생들은 해당 교수의 수업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논문 끼워 넣기를 한 교수도 속해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던 자녀 2명을 자신의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두 자녀 모두 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것.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무용 경연대회 심사위원이던 교수가 학생들의 채점표를 조작하는가 하면 제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아온 교수도 적발됐습니다. 이로써 10여 명의 교수가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 선행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선행 조치하고 그리고 법에 따라서 징계할 것은 징계하자. 교수들의 비위 행위를 접한 학생들은 교수들이 학교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좀 약간 학교 망신시키는 일이어서 좀 창피했고 조금 불안하죠. 이제 그런 사람한테 배운다는 거는 좀 교수님이 뭐 스스로 엄격해야 될 것 같은데 관대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전북대학교 교수들의 음주운전, 성추행, 갑질 논란, 자녀 부정 입학과 같은 도를 넘은 일탈 행위들.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걸까? 교육부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전북대 생물환경화학과 교수의 자녀 2명이 아버지가 속한 단과 대학에 부정 입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들을 논문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 대학 입시 자료로 활용한 것. 당시 자녀의 교과 성적은 지원자 26명 가운데 19등. 하지만 서류 평가와 면접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최종 1위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자녀를 허위로 논문 공저자로 기재를 해서 활용한 사례들은 많이 있었으나 그것을 직접 입시에 활용해서 이득을 취한 경우는 이번 사안이 이제 처음입니다. 해당 교수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자녀에게 자신의 강의를 듣게 한 뒤 우수 학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흔적도 드러난 상황. 그런가 하면 무용학과에서는 교수의 갑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교수 개인 무용단 공연에 제자들을 강제로 출연시키고 출연료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제자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게 한 뒤 그 돈을 받아 개인 교수의 무용단 의상을 만들어준 의상실에 입금하게 했습니다. 현재 해당 교수는 사기와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 자의에 반하는 공연을 재학 기간 동안 내내
공연에 동원을 한 부분이고요. 학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의상비로 다시 송금하게 하는 그런 피해를 입힌 거, 그러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사실에 반하는 사실확인서를 쓰도록 강요한 점, 이 세 가지가 지금 공소사실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을 직접 만난 제작진. 학생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의상비가 부족해서 장학금을 신청을 해서 그 장학금을 받고 그걸 모아가지고 다시 의상실로 보내서 교수가 몇 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장학금 2천만 원을 신청하게 한 뒤 그 돈을 서울 소재 한 의상실에 송금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발전지원금을 1,000만 원을 받았거든. 학교에서 이제 발전지원금을 장학금으로 가잖아? 그럼 니네가 그걸 의상실로 바로 보내. 너네 자꾸 그런 일 시키지 않으려고 내가 그냥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뛰어 돈을. 응? 실제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은 후 그 돈을 교수가 알려준 의상실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돈은 하고는 한 5개월, 6개월 동안 안 주더라고. 그때 나머지가 1,000만 원이었지. 내가 막 신경이 되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제 자기 돈으로 손을 주더라고. 나중에 지원금이 나오면 그 돈을 좀 받아주십시오. 내가 내 돈이 아니니까 돌려줘야지. 하지만 해당 교수의 부당한 지시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 저희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만드셨어요, 규칙을. 그래서 졸업하기 전까지 8번 공연을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고 교수님께서 규칙을 만드셨는데 많을 경우에는 몇 번, 20번 넘어서 저희가 쉬는 날이 없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본인이 지도하는 제자들을 자신의 개인 활동을 위해 만든 무용단 단원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킨 뒤 교수가 정한 횟수 이상 무용단 공연을 해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출연료는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이야기. 선생님 계속 저희 모아놓고 아직도 갚아야 될 돈이 많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 척해서 그 돈을 갚아야만 하고 있고. 인건비를 안 주냐고 혹시라도 문제 제기해보진 않으셨어요? 너희가 노동자냐고, 예술가라고, 뭐라도 무료로라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알바생들처럼 돈을 밝히지 말아라. 심지어 학생들은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도내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의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해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무용학과 학생들이 공연을 했다는 행사 주최 측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2017년도에 지역 행사를 전북대 무용학과 학생들과 같이 했는데 교수가 행사비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해서 80만 원가량 입금을 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돈을 밝히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직접 출연료를 수령한 무용학과 교수. 천막에서 옷 갈아입거나 바닥에서 맨바닥에서 분장하거나 아프거나 그런 애들 같은 경우 많잖아요. 그럼 대학교 왜 왔냐? 다녔던데 무용학 왜 왔냐? 이런 식으로 말하시거나. 하지만 교수의 부당한 지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개강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특강이라는 걸 해가지고 돈을 걷어 가시는데, 이게 수업료를 내는데 특강료를 또 따로 내야 돼요? 네, 따로 그 강사 선생님들 교통비라도 드려야 된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특강이 필요한 경우 교수가 학교에 신청만 하면 학교에서 특강비가 지원된다는 전북대학교 측 관계자. 그러니까 특강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강사료 직접 요청을 하죠. 그렇다면 해당 교수가 최근 5년간 학교 측에 요청한 특강 건수는 몇 차례나 될까? 제작진이 학교 측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단 한 차례도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대로 된 절차라고 보여지긴 어렵네요. 그럼 개별적으로 그냥 하신 거네요. 맞는 절차가 아니죠. 심지어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학생들을 자신의 무용단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킨 것이 문제가 되자 해당 교수는 제자들에게 무용단 공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자발적 출연이었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문제를 제기한 학생은 올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의심되는 학생들한테 시험이 끝나고 너는 빵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니네가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어. 그거를 투서로 쓸 목적이었어? 너는 땅전인 거 알지? 처음에 말로 하나? 처음부터 땅전이지. 처음엔 자꾸 말 시키지마. 좋은 소리가 안 나와 내가. 응? 말을 길게 하면 좋은 소리가 안 나와. 네, 죄송합니다. 교수의 비위 행위를 문제 제기한 학생들에게 낙제점을 주고 수년간 학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무용학과 교수. 학생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일까? 제작진은 무용학과 졸업생들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뭐 들어오자마자 모형내서 하게 됐고 금전적인 문제도 페인 같은 것도 한 번 준 적도 없었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있고요. 그냥 그렇게 말을 안 해도 그냥 본인 마음에 안 들면 F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점수라든지 학생들을 투명인간 취급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이런 느낌이 좀 받았거든요. 전공자를 가르치기에 본인도 너무 전공자 같지 않으시고 교수님으로서의 그런 느낌을 못 받았었어요. 해당 교수는 지난 2015년에도 수년간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뜻에 불만을 품으면 F학점을 주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학 측은 진상위원회를 꾸려 해당 교수를 해임 처리했지만 행정소송에서 이겨 이듬해 교단에 다시 서게 된 해당 교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무섭고 해도 안 되는구나 느꼈고 어차피 우리한테 다들 관심도 없고 그냥 어디 말할 때도 좀 도와주는 사람들 좀 허무하기도 하고. 학생들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제작진은 해당 교수를 만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혀있는 문. 교수 방학 중이라. 방학 중이라 해당 교수가 학교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학교를 다시 찾은 제작진. 그리고 복도를 걷던 중 우연히 만나게 된 해당 교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전주MBC에서 왔는데요. 잠시만 좀 이야기 좀 하시죠. 예? 잠시만 좀 이야기 좀 기다릴게요. 제작진과 마주치자마자 연구실로 들어가 버린 교수. 그러나 잠시 뒤 연구실 문이 열리고 해당 교수가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에 저 검찰에 기소된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세요? 교수님, 얘기 좀 잠깐 하시죠. 하실 얘기 없어요? 교수님, 얘기 좀 잠깐 하시죠. 오래 안 걸리는데. 제작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해당 교수. 아, 이렇게 도망가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 좀 잠깐 하세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세요? 말씀하시기 싫으세요? 교수님! 본인의 학생들은 두려움에 눈물 흘리는데도 입을 굳게 다문 채 학교를 떠나버리는 무책임한 모습. 논문에 자녀를 기재해 부정 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한 교수. 제작진은 교수를 만나기 위해 학교를 찾았습니다. 해당 교수는 혐의점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2014년에 그걸 받지 마라. 오늘 내려보냈어요. 2016년에 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안 받았어야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럼 행정오류 아니에요? 자녀들의 학과 성적이 좋아서 이렇게 학점을 잘 받은 건가요? 채점 내가 안 했어. 원래 채점은 담당 교수님이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왜? 제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 채점을 누가 해요? 교수님이 안 하시면? 답안지를 주면 박사학위에 흔들어요. 제가 채점을 하면은 내가 고쳐줬구나. 내가 얼마나 공명정대한지 그렇다면 4억 원의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시골 한 번 갖다 쓴다고. 애들 등록금을 지네들 모아서 등록금을 회식하고 휴가 여름휴가 가고 겨울휴가 가고 지네들 다 썼죠. 제가 가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 잘 모르죠. 200억. 그 푼돈 4억 6천 달라고 하면요. 그냥 물어주고 싶어요. 제가 25년 동안 있으면서 SCI 논문을 300편을 썼거든요. 아마 제가 장담하건데 앞으로 100년이 돼도 저 같은 일은 다시는 안 태어날 거예요.
자녀 수강 시 공정한 학사 관리를 위해 이해관계 회피 상담을 해야 하지만 절차 무시는 물론 자신의 혐의마저 부정하는 교수. 지난 7월 17일 전북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란이 된 교수들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성추행을 한 인문대 교수와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킨 농과대 교수를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지만 무용학과 교수 징계는 보류한 상황.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게 학교 측의 이유입니다. 제작진은 교수들의 이딴 비위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전북대학교 측의 공식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징계의 경우에 좀 그 사실관계 확인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자기 식구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매뉴얼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좀 헤아려 주시길 바라고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총장님께서 수업에서 이제 F를 맞은 학생들이 있었다 하고 그런 부분에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좀 자세히 좀 듣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학생들과의 면담은 진행됐나요? 자체적인 특별 감사반이 꾸려졌습니다. 피해를 봤던 학생들 또는 제보를 했던 학생들과의 그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또 다른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실제 면담이 이루어졌는지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학교 측은 아니고 예대 학과장님? 저만 따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교수님이랑 대화를 잘 해보지 그랬냐. 교수님을 이해해봐라라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만 했거든요. 혹시 대학 본부 측에서 연락 온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적극적인 2차 피해 방지를 약속했지만 피해 학생들의 면담조차 진행하지 않은 전북대학교. 피해 학생들의 주장도 있고 고발된 그 교수님도 자기 주장이 있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조사를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사법기관의 어떤 정확한 판단을 기다려야 할 상황 같습니다. 또다시 학교에서 해당 교수를 마주칠까 봐 두려워하는 학생들. 누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걸까? 허무하기도 하고 이제 학교를 다시 어떻게 다녀야 되나 걱정. 원래는 문제가 있는 교수님이란 걸 알았다면 학교가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사 대상인 전북대학교 교수는 10여 명으로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교수들의 도를 넘는 일탈 행위에 학교 측 역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일으킨 교수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수들의 비위 행위로 누구보다 큰 상처를 받았을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학생들이 다시금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학교 측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았거나 전북대 교수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출연자분들 소개합니다. 영상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전북대 교수들이 굉장히 비위가 많다고 들었어요. 앞서 언급된 언론도 많고 저희 이제 매체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범죄는 다 나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성추행, 음주운전, 횡령, 배임, 갑질 이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범죄 혐의가 있었다고 보면 되고요. 네. 이번 무용학과 교수 말고도 갑질 논란 교수들도 몇 명 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실망스러웠던 건 학교의 대처였어요.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이 강사분이 학교에 진정을 냈음에도 학교는 한 달 정도 되게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고 그래서 강사님이 교육부에까지 진정을 내는 사태가 일어나서 그래서 원래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되는 원칙이 있는데 이런 분리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고
또 이런 교수를 그대로 또 학업을 가능하게 계속하게 했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또 반대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 어떤 누구보다 좀 더 높은 도덕적인 윤리적 수준을 요구받는 국공립대 교수님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정말 씁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무용과 학생들 인터뷰도 잠깐 나왔지만 좀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 어떤 건가요? 이제 아무래도 다음 학기에 다시 마주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겠죠. 네. 실제로 이번에 이제 수사기관에 협조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F학점을 받은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이제 보복학점을 이미 받은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 무용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년 전에도 비슷한 갑질 논란으로 해임이 됐다가 행정소송으로 되돌아온 전력이 있어서 네. 더욱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우리 전북대 총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그때 재발 방지 약속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재발 방지한 약속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 인권센터 설치 및 전문 상담원, 자문 변호사 채용,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매뉴얼 재정비, 학생이나 연구 보조원들을 위한 상담 창구 운영 등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지금 없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지금 큰 착각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대학 총장님이 대학 차원에서 재발 방지 기자회견을 하는데 학생들 의견을 안 들어볼 수가 있습니까? 기존의 교수님들이 대학생들을 위한, 그러니까 학생을 위한 교수의 본분을 얼마나 잊고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님, 근데 사실 이 무용과 교수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과거에도 한번 해임이 됐다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가 됐다고 하고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도 좀 본인 나름대로는 그 방어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주장인가요? 기존의 행정소송에서도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크게 반발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이 행정소송에서 복귀가 확정이 되고 그 부분에서 학교가 항소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 부분을 포기하면서 이제 교수가 돌아오게 됐거든요. 네. 이번에도 뭐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형을 받는다든지 어떤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학교 측에서 보호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현업에 계시는 교수님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 학생, 아까 VCR에 나왔는데 학생들을 공연에 이렇게 올려보내는 문제는 네네. 어떤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실력이 안 되는 학생도 그 학생 커리어를 위해서 일부러 막 그냥 그 커리어를 위해서 공연에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교수님들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커리어를 위해서 무대에 올라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노동이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출연료 지급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은 이 무용학과 교수가 착복을 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확실히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특강을, 아까 잠깐 특강 얘기가 나왔는데 그 학생들이 특강을 받는 게 자신의 어떤 전공 수업이나 자신의 발전을 하는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무용학과 교수가 임의로 이제 자신의 공연에 세우기 위한 연습, 그 연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특강을 잡았다는 거죠. 오히려 특강비도 냈다고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근데 학생들이 그 네. 돈을 지불하면서 이제 연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비난받아야죠. 네, 이런 갑질은 뭐 더 이상 있어서는 맞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섰다는 말씀 같습니다. 아까 영상에 나온 두 번째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들을 논문 공저자로 등재해서 부정 입학을 시켰다. 여기까지 됐는데 그 입학한 자녀들이 또 학교 다니면서 또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죠? 이 자녀 2명과 조카 1명이 이 아버지로부터 수업 22개를 수강했습니다. 이 22개의 수업 중에 20개를 A+ 학점을 받아갔어요. 엄청난 네. 비율이죠. 물론 이 친구들이 수재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과 전북대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회피제도라는 게 분명히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자신의 수업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이제 전혀 하지 않았고. 전북대가 조금 사건에 대해서 은폐하려거나 약간 미온적인 대응을 한다고 느끼시나요? 제가 이제 자료를 봤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하는 청렴도 측정 결과예요. 2017년도에 최하위였어요, 5등급. 근데 2018년도에도 최하위 등급 5등급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지적해도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특별
추가감사를 실시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대학이지 않는가. 이런 자괴감마저 들거든요.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수가 많고 학생이 많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부패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부산대가 많고 부산대보다는 서울대가 많다. 기적의 뭐 논리.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문제는 왜 생긴 것 같습니까? 라고 하니까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를 교수들이 까먹은 거다고. 예. 저는 그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고 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그분들은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전북대 교수의 3분의 1 정도가 최근 3년 동안 논문을 한 편도 안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지켜볼 거예요. 김동원 총장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도민들에게 머리를 숙이셨잖아요.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지켜볼 겁니다. 지켜볼 겁니다. 볼 겁니다. 국립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자신의 존재의 의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